오늘 한국의 주요 뉴스입니다. 현대로템과 한화디펜스가 26일 폴란드 군비청과 각각 K2 전차와 K9 자주포 수출을 위한 58억 달러 규모의 1차 본계약을 체결했다. 이로 인해 우리 방산기업들의 수출 규모가 올해 처음으로 100억 달러를 넘어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7일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폴란드 기계화 부대에서 개최된 계약 체결 행사에는 마리우스 브와시착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과 한국방위사업청장, 한국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 현대로템 사장, 한화디펜스 사장이 참석했다. 이 기계화 부대에는 이번에 수출되는 K2 전차가 처음으로 배치될 예정이다. 이번 계약은 지난달 27일 국내 방산기업들이 폴란드 군비청과 맺은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실제 이행하는 첫 번째 후속 계약이다. 앞선 총괄 계약에서는 현대로템의 K2 전차 980대, 한화디펜스의 K9 자주포 648대, 하이의 경공기 FA50 개량형 48대에 대한 수출이 합의된 바 있다. 총 계약 규모는 사상 최대인 25조에서 40조 원의 규모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1차 계약에 포함되지 않은 잔여 수량에 대해서는 향후 계약 체결 때 포함될 예정이다. 또한 하이의 FA50에 대한 이행 계약도 다음 달쯤에 체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법원이 주호영 비상대책위원회의 권한을 정지시킨 것에 대하여 관련하여 빠른 시일 내에 법률적 검토를 거쳐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하겠다고 했다.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서울남부지법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정당 내부의 자율적 의사결정에 대한 과도한 침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남부지법은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직무집행을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정지해야 한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의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재판부는 전국위원회 의결 중 비상대책위원장 결의 부분이 무효에 해당한다며 전국위원회의 의결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임명된 주호영 의원이 전당대회를 개최해 새로운 당대표를 선출할 경우 당원권 정지 기간이 지나더라도 이준석 전 당대표가 당대표로 복귀할 수 없게 돼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국민의힘의 비상대책위원회를 둘 정도로 비상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 실체적인 하자가 있어 이준석 전 당대표가 신청한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는 26일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 직후 최종 승소하더라도 당대표직을 사퇴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과의 전면전을 이어가며 내년 6월까지인 당대표 임기를 끝까지 마치겠다는 의지다. 이준석 전 당대표는 페이스북에 당원 가입하기 좋은 금요일 저녁이라며 국민의힘을 여러분들의 참여로 바꿀 수 있으며 지금 결심해달라고 썼다. 여권 내에선 차기 당권 경쟁 구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한 행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인사들의 실명을 거론한 작심 기자회견 이후 방송 출연을 이어왔던 이준석 전 당대표는 법원 결정 직후 예정됐던 방송 인터뷰를 모두 취소했다. 법원의 결정으로 집권 여당 지도부가 대혼란 상황에 접어들면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첫 법적 대결에서 사실상 이준석 전 당대표가 승리하면서 주도권이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넘어갔다며 이준석 전 당대표가 사퇴하지 않고 계속 버티면 친윤 대통령 진영의 구상도 복잡해질 것이라고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당대표가 복귀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긴 했지만 성접대 의혹 등 여전히 암초가 많다. 경찰은 성접대를 했다고 주장해온 업체 대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준석 전 당대표 조사 방식과 시기를 검토하고 있지만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당대표의 성접대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은 접대 당사자라고 주장하는 아이키이스트 대표에 대한 조사에 주력해왔다. 다른 사기 혐의로 수감된 김 대표를 만나려고 최근 2달 동안 6차례나 구치소를 방문했다. 김 대표는 지난 2013년 7월과 8월 이준석 전 당대표에게 2차례 성접대를 제공하고 수백만 원어치 화장품 세트 등도 줬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7달째 수사를 이어가고 있는 경찰은 아직 이준석 전 당대표 소환 조사도 하지 못한 채 고심하는 분위기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김 대표 진술 이외에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성접대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를 찾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건 자체가 워낙 오래전 발생한 일이다 보니 공소시효도 문제가 되고 있다. 성접대가 의심되는 시점은 9년 전인 2013년 7월과 8월로 성매매처벌법 공소시효 5년을 훌쩍 넘겼고 알선수재 공소시효 7년도 이미 지났다. 이 때문에 경찰은 김 대표가 지난 2015년 9월 추석까지 여러 차례 선물을 제공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수법이 비슷한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간주하는 포괄일죄를 적용하면 아직 공소시효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다만
최근 이준석 전 당대표 조사와 관련해 외압 논란이 잇따르고 있는 것이 경찰로서도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 6월 서울경찰청장이 수사 속도가 느리다며 책임자를 질책했다는 의혹이 불거진 데 이어 최근에는 이른바 윤 대통령의 핵심 관계자로 알려진 의원과 경찰 고위직이 만나 수사에 개입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은 사건을 마무리하기 위해선 이준석 전 당대표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한 만큼 방식과 시기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수사 결과에 따라 또 한 번 후폭풍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의원의 개인 사당화 논란을 부른 더불어민주당 당헌 80조 개정안이 26일 중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이틀 전 열린 중앙위에서 비명계의 반발로 부결됐는데 당 지도부가 안건 일부를 삭제한 뒤 재투표를 실시해 과반수를 넘긴 것이다. 이로써 대장동 사건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가 된 뒤 검찰에 기소되더라도 더불어민주당의 당대표직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당 일각에선 지도부가 전례 없는 중앙위 재투표를 했는데도 찬성률이 가까스로 절반을 넘어 이재명 의원의 사당화에 대한 당내 거부감이 반영된 것이라는 말이 나왔다. 이날 민주당 중앙위원회 투표 결과 제적위원 546명 중 311명이 찬성해 당헌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중앙위원회 부의장은 전했다. 지난 24일 중앙위원회 투표 때보다 43표를 더 얻어 의결 정족수인 절반을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가 이재명 의원의 압도적 우세 속에서 치러지는 상황과 달리 중앙위원회 투표에서는 반대 여론이 상당하다는 점이 확인된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이틀 전 부결 사태에 논란친 이재명 의원 측에서 조직적으로 투표를 독려했는데도 찬성률이 크게 높지 않았다며 다만 더 이상의 당내 혼란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중앙위원들의 판단이 있었던 것 같다고 전했다. 당헌 개정안은 이날 중앙위원회 의결에 따라 즉시 효력을 발휘한다. 한국은행이 사상 최초로 기준금리를 4회 연속 올린 가운데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매매 수급 지수가 3년 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며 매수 심리가 극도로 위축되고 있다. 기준금리 연속 인상이 시작된 4월부터 매수세가 축소되며 서울과 경기 인천 모두 아파트 매물이 15% 안팎으로 증가했다. 대선 이후 재건축 기대감에 매수가 몰리던 일기 신도시도 거래 절벽이 심화되며 성남 분당구는 사상 최저 거래량을 경신할 것으로 예측된다. 서울회생법원은 26일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지난 11년간 이어졌던 매각 절차가 마무리되면서 쌍용차는 본격적인 경영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의 최종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회생계획안에 대해 회생담보권자의 75%와 회생채권자의 3분의 2, 주주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선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가 동의해 법정 가결 요건을 크게 상회했다. KG그룹을 새 주인으로 맞이한 쌍용차가 전기차 전환 시대에 맞는 완성차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쌍용자동차는 회생 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 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회생계획안에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 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정통 SUV 토레스의 돌풍이 회생 절차 졸업을 앞당기고 부활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토레스는 출시 2개월 만에 누적 계약 대수 6만 대를 돌파했다. 쌍용차는 올해 연말까지 2만 5천 대 이상을 생산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쌍용차는 내년 하반기 중형 SUV 전기차를 출시하고 코란도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KR10 프로젝트와 전기 픽업 모델을 2024년에 출시할 계획이다. KG그룹은 그룹 계열사와 쌍용차가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G그룹이 보유한 철강과 2차전지 소재 사업이 자동차 산업과 접목 가능하다고 본다. 미국의 이른바 전기차 보조금법으로 불리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시행을 앞두고 현대차그룹과 한국 정부의 대응이 분주하다. 이 법은 미국, 캐나다, 멕시코 등 북미에서 최종 생산 조립되는 전기차에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전기차 제조 시 사용되는 핵심 광물을 주로 중국에서 수입해 생산하는 현대차와 기아차는 미국에 수출하는 전기차의 경우 보조금 혜택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어 전기차의 미국 수출에 심각한 타격이 불가피하다. 관련 법안이 미국 상하원을 거치는 동안 우리나라에 적지 않은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예측됐다는 면에서 정부 대응이 신속하지 못했다는 점은 이번에도 아쉬운 점이다.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IRA 시행으로 인한 전기차 세액공제 기준 변경으로 당장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모델이 21종으로 줄어든 가운데 한국 업체 차종은 모두 수혜 대상에서 제외됐다.
내년 시행에 들어갈 이 법은 북미산 전기차 중 북미에서 제조 조립한 배터리 부품의 비율과 북미나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에서 채굴된 핵심 광물의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해 세액을 공제해주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이 조건에 따르면 내년 약 987만 원의 세액 공제의 절반은 핵심 광물의 원산지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북미산 배터리 부품 사용 비율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하는 식이다. 당장 IRA 발효와 동시에 현대차 기아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미국 현지에서 판매 중인 아이오닉 등 6종의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가 전량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광복절 사면 복권 이후 본격적으로 경영 행보를 보이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원 사업장을 찾았다. 지난 19일 반도체 연구단지 기공식, 24일 삼성엔지니어링 사업 방문에 이어 임직원과 소통을 위한 세 번째 행보다. 26일 삼성전자는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전자 영상 디스플레이 사업부에서 청년 세대 직원들로부터 차기 전략 제품에 대해 보고받고 이들과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번 보고회를 겸한 간담회는 차세대 전략 제품 개발에 참여한 청년 세대 직원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직접 설명하는 파격적인 형식으로 진행됐다. 제품 서비스 기획, 플랫폼 소프트웨어 개발, 디자인 등 다양한 직군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현재 각자가 담당하는 각종 제품과 삼성전자가 개발하고 있는 차기 제품의 특징과 콘셉트를 이재용 부회장에게 소개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부회장 사장급에게서 받던 보고를 이번에 제품 서비스 개발에 직접 참여한 현장 직원으로부터 받으며 기존 형식을 깼다는 평가를 받는다. 현장 직원과의 소통을 늘리는 형태로 보고자를 바꾸는 파격을 택했다는 설명이다. 청년 세대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직원은 이재용 부회장에게 부서원들에게 보내는 영상 편지를 부탁하기도 했다. 이재용 부회장은 이를 흔쾌히 승낙하며 해당 직원의 휴대폰에 영상 편지를 남겼다.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은 최근 평생 처음으로 어머니 홍나희 전 리움미술관장과 단둘이 휴가를 보냈다는 내용을 밝히기도 했다. 내달 1일부터 제주도에도 전자여행허가제가 도입된다. 전자여행허가가 불어든 외국인들이 제주도를 불법 체류 등을 위한 우회 경로로 악용하는 것을 막으려는 취지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주도에 도입되는 전자여행허가제 적용 대상은 사증면제 66개국, 일반 무사증 46개국 등 총 112개 무사증 입국 국가 국민이다. 관광객 감소를 우려하는 제주도 등의 건의를 수용해 제주 무사증 국가 국민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국경안전 및 외국인 체류 질서에 문제를 초래하는 경우 전자여행허가제 관계기관 협의회를 거쳐 전자여행허가제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는 앞으로도 적법한 입국은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며 장려하되 불법 입국 시도는 단호하게 대처하는 등 안전한 국경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천의 한 도로에서 누워있던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하고 도주한 택시 기사가 하루 만에 숨진 채 발견됐다. 26일 인천시 미추홀경찰서는 이날 오전 9시쯤 강원도 홍천의 한 밭에서 택시기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고 발표했다. 택시기사는 전날 오전 미추홀구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도로에 누워있던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뒤 그대로 달아났다. 그는 당시 구급대에 신고를 했으나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말하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후 집에 주차장에 차량을 둔 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택시기사의 행적을 추적하던 중 강원도 홍천경찰서로부터 사망자에 관한 신고를 전달받은 뒤 신원을 확인한 결과 사망자가 도주한 택시기사란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택시기사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할 방침이다. 한국과 일본 외교당국이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문제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 한국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과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은 일본 도쿄의 외무성에서 한일 국장급 협의를 실시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외교부는 이번 국장 협의는 양국 외교당국이 현안의 합리적 해법 모색을 위해 지속해온 소통의 일환이라며 양국의 국장은 현안과 상호 관심 사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일 관계에 있어 최우선 과제인 강제동원 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 측의 노력을 설명하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일본 측이 성에 있는 호응을 보일 필요가 있다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고 발표했다. 일본은 한일 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기 위한 일본 측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측의 책임을 가지고 대응해 줄 것을 요구했다고 일본 외무성이 발표했다.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일본은 한일 관계 복원과 개선을 위해 외교당국 간 소통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의견이 일치했다면서 앞으로도 각급에서 긴밀히 소통해 나가기로 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 외무성도 외교당국 간 의사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관련 협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의 스텔스 전투기 F-35를 도입한 일본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를 개발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자국산 F2 전투기를 스텔스 인공지능 초연결 네트워크 등의 기술을 적용한 첨단 기종으로 대체하려는 의도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차세대 전투기를 영국과 협력해 공동 개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당초 일본은 F-22, F-35를 개발한 미국 로키드 마틴과 공동 개발을 추진했다. 스텔스기를 만든 경험이 풍부한 데다 유사시 미군과의 연합작전을 위해서는 미 공군 전투기를 납품하는 로키드 마틴과 손잡는 것이 낫다는 판단에서였다. 일본은 F-2가 퇴역하는 2035년쯤부터 차세대 전투기 90대를 배치하기 위해 1조 엔을 투입해 개발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실전 배치를 포함하면 총 사업비는 5조 엔 이상에 달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다. 이를 통해 중국 공군의 양적 우위의 질적 향상으로 대응하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로키드 마틴과의 협의가 난항을 겪으면서 개발의 차질이 우려됐다. 독자적으로 만들기에는 기술적 재정적 부담이 적지 않았다. 이런 상황이 일본이 영국의 움직임에 주목을 하게 된 이유다. 영국도 2030년대 실전 배치를 목표로 스웨덴, 이탈리아와 함께 6세대 전투기 템페스트 개발을 추진 중이다. 일본과 영국은 차세대 전투기에 대한 요구 성능과 실전 배치 시기 등이 비슷한 상황이다. 공동 개발을 진행하면 연구개발비와 대당 단가를 낮출 수 있고 생산 효율화도 가능하다. 공동 개발은 일본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 항공방위산업체인 배시스템스가 담당한다. 이탈리아 방산업체 레오나르도도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레이더는 미쓰비시 전기와 레오나르도 영국 법인 등이 개발을 맡을 전망이다. 엔진은 일본 IHI와 영국 롤스로이스가 맡고 이탈리아 기업의 참여도 거론된다. 로키드 마틴은 미군과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에만 관여할 전망이다. 일본 내에서는 6세대 전투기의 수출에 대한 기대도 나온다. 영국은 독일, 이탈리아 등과 공동 개발한 타이푼 전투기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중동 지역에 판매했다. 군함을 비롯한 주요 무기의 수출 경험도 풍부하다. 일본이 생산을 맡고 배 시스템스가 마케팅을 담당하는 구도가 실현될 가능성도 있다. 완제품 대신 주요 장비나 부품의 수출도 이루어질 수 있다. 전투기 수출을 위해서는 일본 정부가 유지하고 있는 방위장비 이전 3원 측의 운용지침을 개정해야 한다. 운용지침에서는 안보 협력 관계에 있는 국가로의 무기나 부품 이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군안과 수송, 감시 등의 용도로 한정되어 있어 전투기와 호위함 등은 완제품 형태로 수출할 수 없다. 일본 정부는 전투기도 수출할 수 있도록 방위장비 이전 3원칙 운용지침을 연내 개정하는 것을 검토 중이다. 한편 중국은 2030년대 중반을 목표로 6세대 전투기 개발에도 나서고 있다. 2030년대에는 중국과 일본의 6세대 전투기가 한반도 일대에 출현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같은 시기 한국은 F-35A와 KF-21, F-15K를 주력 전투기로 운용할 전망이다. 중국,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배치하게 되면 공군력 격차는 지금보다 더 벌어질 위험이 있다. 장기적 관점에서의 공군력 운용 전략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일본의 한 언론이 일본인들의 영어 실력이 세계 평균에서 많이 뒤처져 있다며 일본인의 성향에 맞춰 말하기 훈련보다는 다독을 통해 영어 실력을 끌어올려야 된다고 주장했다. 23일 야후재팬은 일본의 토플 평균 점수가 한국, 중국, 대만 등의 아시아 나라보다 10점 이상 낮다며 일본인들의 영어 수준이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 일본판 뉴스위크를 인용 보도했다. 지난 10년 동안 세계의 영어 사용자는 약 10억 5천만 명에서 13억 명으로 늘어나 전 세계 인구의 17%에 해당한다. 영어 사용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영어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 토플 IBT 점수 추이를 보면 2006년 세계 평균 점수는 79점이었지만 2020년에는 87점까지 상승했다. 영어가 서툴렀던 아시아 국가들의 영어 실력도 해마다 향상되고 있다. 2020년 토플 IBT 국가별 평균 점수에서 한국은 86점, 중국 87점, 대만이 85점으로 나타나 세계 평균과 비슷한 점수를 나타냈다. 하지만 일본의 평균 점수는 73점으로 다른 나라의 점수 상승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일본의 문부과학성이 목표로 하고 있는 영어 실력은 고등학교 졸업 전까지 CEFA 유럽 공통언어 표준 등급 A2 등급을 달성하는 것이다. 6단계로 나누어져 있는 등급에서 A2는 아래에서 두 번째 등급이다. 뉴스위크는 일본이 목표로 하는 CEFA A2 등급이 너무 낮은 목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20년 전만 해도 일본과 같이 영어가 서투르기로 소문났던 한국이 현재는 홍콩에 버금갈 정도로 영어를 잘하는 나라로 거듭났다며 한국은 목표를 CEFA B2 등급으로 설정함으로써 영어 실력 향상에 성공했다고 비교했다. 또 중국과 대만 역시 영어 교육 과정의 난이도를 CEFA B2 등급 수준으로 높임으로써 영어 실력을 빠르게 향상시켰다며 일본도 영어 수준의 목표 설정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뉴스위크는 영어 실력을 끌어올리는 방법에 대해 일본의 영어 교육이 회화에 지나치게 무게를 두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회화 실력은 중요하지만 일본인은 한국인이나 중국인에 비해 조심스러운 편이기 때문에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말하기 방식은 일본인에게 잘 맞지 않는다고 했다. 대신 좋아하는 작가의 원서나 흥미를 가진 분야의 웹사이트, 영어 블로그 읽기 훈련을 도입해 다독으로 영어 실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